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자, 오늘은 제 아마존, 테슬라 기술주들 중에서 이제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자, 저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에 좀 주목하기보다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게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좀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지지부진한 지지부진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 아마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글로벌 마켓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꾸준히 글로벌 마켓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폴란드에 아마존 프라임이 진출했다라는 거,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 와, 이 가격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아마존 프라임의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존의 생태계로 들어오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격을 프라이싱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존의 주가부터 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좀 올랐죠. 그래서 어제 한 3% 좀 넘게 올랐는데, 이유는 일단 9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대부분이 공급망 이슈나 인플레이션 우려들 때문에 판매가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사실은 이 QOQ로 봤을 때는 0.2%가 마이너스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일즈를 까보니까 0.7%가 QOQ로 올랐고요. 그 다음 YOY로 봤을 때는 13.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마존과 같이 이제 이런 소매 판매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역시 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고, 저는 글로벌 매크로는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항상 잘 틀리더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기업들이나 어떤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노력들을 잘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항상 잘 극복을 어느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었다. 요것 때문에 아마존이 좀 증가를 했고요. 자, 오늘의 소식. 아마존 프라임이 폴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이 폴란드에 진출한 게 화요일 날, 며칠 전에 기사가 떴고요. 여기 보시면 무료 배송하고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가 드디어 폴란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 폴란드 사이트는 3월에 웹사이트의 가동은 시작을 했어요. 21년 3월에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이번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폴란드의 언론을 좀 찾아보니까 아마존 프라임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3월에 출시를 하고 불과 한 7개월이죠. 7개월 만에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까지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의 가격은 12.35달러 연간, 거의 미국의 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된 거죠. 아마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는 프로모션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점점 가격은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이죠.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건 진짜, 이건 축복이죠. 이 정도 가격이면. 자,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영국, 독일, 유럽 중에 영국, 독일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하게 진출한 국가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인터내셔널 하기에는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아마존의 성장 동력이 꺾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북미 쪽은 어느 정도 좀 차 있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다른 나라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도. 자, 그 다음에 최근 아이비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더그 형, 우리 더그 형이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상위 1%입니다. 상위 1%. 7,697명 중에 79등입니다. 이 더그 형께서 얘기하신 건, 내년에 15%까지 증가할 수 있는 아마존 프라임 가격이, 일부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내년에는 4,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0%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코윈의 존 블랙기지. 요 형님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4,3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브랜드에 따른 젊은 소비자들의 선호도 때문인데, 밀레니얼 쇼핑객과 젠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켜윈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마존이 소비자들이 온라인이나 매장에서 구매하기 전에 제품 검색을 시작하고 제품을 조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해서 이 4,300까지 가능하다. 자, 근데 자세히 이렇게 좀 더 알아보면 이게 지금 JP 모건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프라이스 타겟은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4,300까지 했다가 4,100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보다는 한 20% 업사이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커윈에서 지금 10월 7일 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프라이스는 좀 타겟이 좀 낮아졌어요. 4,400에서 4,300. 그래도 업사이드가 꽤 높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3개 회사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4,300, 4,150, 그 다음에 4,100 요 정도고요. 전체 평균을 내보면 4,176이어서 아직까지 23% 정도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마존이 인터내셔널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내일은 인디아 쪽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국내에서 지금 풀필먼트 센터 등 물류 센터로 계속해서 확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소식도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투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